여러분들의 영어 실력에 날개를 달아냅니다. 교과서 중학 영단어의 이정우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17강이고요. 주제를 살펴보니까요. 엄마의 생일입니다. 생일이 되면 큰 고민이 하나가 있죠. 도대체 무슨 선물을 해야 되지? 누구나 가지고 있는 고민일 겁니다. 아, 이걸 하자니 마음에 안 들어 할 것 같기도 하고, 이걸 하자니 또 비싼 것 같기도 하고, 얘가 좋아할까 말까 막 이런 고민들 진짜 많이 하게 됩니다. 엄마의 생신이 다가왔는데요. 도대체 어떤 얘기가 들어있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아, 오늘이 며칠이지? 오늘이 엄마 생신이시네? 깜빡할 뻔했네. 선물은 뭘 사지? 가방? 신발? 그거 너무 비싸. 선물을 사드리는 대신에 엄마가 집안일하는 것, 여동생 돌보는 것, 그리고 화분에 물 주는 것을 도와드리면 어떨까? 엄마가 직장에서 오시기 전에 설거지를 먼저 해야겠다. 엄마가 오시면 엄마는 어리둥절해하며 나에게 너 잘못한 거 있지? 그치? 라고 물어보실 거야. 나는 오늘이 엄마 생신이에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것이다. 나는 엄마가 감동받으실 거라고 확신한다. 주인공이 엄마의 생신인 걸 깜빡 잊어버렸습니다. 선물을 사드릴까 고민을 했는데 이 친구는 현명한 판단을 내렸죠. 뭔가 돈을 들여서 선물을 하는 것보다요. 그 생일에 해당되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마음을 담아서 무언가를 준비하는 것,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것, 이런 것이 진정한 선물이 될 겁니다. 그런 내용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오늘 이 이야기에서 여러분들이 살펴봐야 될 필수 어휘는 어떤 것이 될까요? 자, 빨간 글씨로 이렇게 나왔는데요. 생신, 뭐뭐 할 뻔했네, 집안이라는 것, 화분에 물 주는 것, 어리둥절해하며 이런 단어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이렇게 됩니다. date, birthday 같은 거 여러분들 좀 잘 알고 계실 텐데요. almost 이런 단어도 나왔고요. do the housework, take care of a little, water the plants, puzzled, impressed. 이런 단어들이 나와 있습니다. 좀 쉬운 것들도 있고요. 좀 생소하거나 어려운 것들도 보이시죠? 자, 이런 단어들 선생님과 함께 깔끔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파트부터 시작합니다. 네, 첫 번째 파트는 321번부터 331번까지 11개의 단어를 살펴보시게 될 텐데요. 자, 먼저 텔레파시 게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3번의 기회가 있는데요. 어떤 것이 느낌이 오시는지 잘 한번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단어들 만나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보고 계신 두 단어는요. wrong과 expensive입니다. wrong이라는 것은 틀린, 잘못된 이라는 형용사고요. expensive는 비싼이라는 형용사가 되겠죠. 자, wrong, expensive 어떤 게 느낌이 오시나요? 고르시죠. 3, 2, 1. 자, wrong이었습니다. wrong은 형용사로 의미가요? 그렇죠. 틀린, 잘못된 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었네요. 자, 두 번째 단어들 보겠습니다. bottom, housework 이렇게 나왔습니다. bottom이라는 것은요, 맨 밑바닥, 맨 아래를 가리키는 것이고요. housework는요, 집일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따라서 집안일이라는 명사로 쓰이게 됩니다. bottom, housework 느낌이 오시는 거 고르시죠. 3, 2, 1. housework 집안일입니다. 집안일 굉장히 여러 가지가 많죠. 해도 티도 안 나고요. 그런 것들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housework 잘 챙기시고요. 마지막 단어들 봅니다. puzzled, impressed 이렇게 나왔습니다. 전부 다 ed 형태로 끝나고 있고요. 둘 다 형용사입니다. puzzled라는 것은요, 당황해하는 혹은 논란이란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뭐 어리둥절해하는 이런 의미로도 충분히 쓰일 수 있습니다. 퍼즐, 수수께끼 이런 거 맞추다 보면 당황스러운 상황들 많이 발생할 수 있죠. 그런 것과 연결시키면 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puzzled, 당황스러워하는 혹은 어리둥절해하는 논란이라는 의미로도 쓰일 수 있다. impressed라는 것은요, 감동받은 이라는 형용사입니다. impress가 어떠한 인상, 느낌을 주다라는 건데 이게 impressed라는 형태가 됐고요. 감동받은 이라는 형용사로 쓰이게 된다는 겁니다. 느낌이 오시는 거 고르시죠. 3, 2, 1. puzzled. 수수께끼 풀 때 당황스러운 상황 이런 거 연결하시면 되고요. 어리둥절해하는, 당황해하는, 논란 이런 의미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조금 쉬운 단어도 있었지만 길고 복잡한 단어도 보였을 텐데요. 이런 것들 같이 한번 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이렇게 나와 있네요. 오늘이 며칠이지?
오늘이 엄마 생신이시네? 날짜를 확인하고요. 엄마가 생신이라는 걸 그래도 다행스럽게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깜빡할 뻔했네, 다행이다라는 메시지의 문장을 이렇게 보완하고 있네요. 자, 지금 세 문장이 나와 있죠. 좀 짧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그리고 의미적으로 많이 연결되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어는 며칠 할 때 그 날짜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되겠고요. 생신, 뭐뭐 할 뻔했네 이런 것들 챙기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요. 이렇게 되죠. 321번이고요. date라고 나왔습니다. 명사고요. 우리말에서 날짜 이렇게 됩니다. 흔히들 말하는 남녀 간의 데이트 이것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데이트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검색해 보시면 이 날짜 혹은 데이트 말고도 여러 가지 의미로 쓸 수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 수준에서는 날짜 그리고 데이트 요 정도까지만 기억하셔도 괜찮습니다. 데이트 챙기시고요. 밑에 예물 보니까요. What's the date today? 오늘 날짜, 즉 오늘이 며칠이지 이런 걸 묻는 겁니다. What's the date today? 혹은요. What date is it today?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더 많이 쓰이는 표현은 이게 됩니다. What's the date today? 이렇게 물었으니까요. It's May 2nd 이렇게 대답하고 있죠. 5월 2일이라는 겁니다. 날짜를 얘기할 땐 이렇게 서수 형태로 된다는 것도 이것도 챙기시면 됩니다. 서수라는 것은 first, second, third 이런 식으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즉 순서를 포함하는 그런 의미의 숫자 개념이고요. 따라서 second 이렇게 표현하시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날짜를 물을 때는 이렇게 서수를 표현한다. 오늘이 며칠이지? 5월 2일입니다. 참고 삼아 보실 건요. What day is it today? 이렇게 묻는 겁니다. 이번에는 date가 아니라 day가 쓰였죠. day라는 것은 날, 요일 이런 걸 가리키는 거죠. 따라서 대답이 it is Sunday. 일요일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day하고 date하고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겁니다. 날짜를 물을 때는 what's the day today? 오늘의 요일을 물을 때는 what day is it today? 이렇게 된다. 그리고 참고 삼아 또 보실 거는요. 날짜, 요일, 거리, 시간 이런 것 등등을 말할 때는 주어 자리에 써주는 it 요거 비인칭 주어 it과 함께 쓰게 된다는 거죠. date 하나 챙겼고요. 다음 단어 갑니다. 322번은요. birthday입니다. 생일이지요. 아주 쉽습니다. birthday, 생일. 예문 바로 가죠. When is your birthday? 너의 생일이 언제인지를 묻고 있는 거지요. 자, birthday 챙기시고요. 323번은요. almost라고 나와 있고요. 부사로 거의란 뜻입니다. almost, 부사로 거의. I almost missed the subway. 이렇게 나왔죠. subway라는 건 지하철이고 miss라는 것은 놓치다, 그리워하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아주 필수 어휘입니다. 예전에 보신 적 있는데요. 저는 거의 지하철을 놓칠 뻔했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거의란 의미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문장 전체로 봤을 때는 거의 뭐뭐 할 뻔하다 이런 의미로 쓰인다는 거 느낌이 오시겠죠. 그래서 저는 거의 지하철을 놓칠 뻔했습니다. 이런 의미의 문장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거의 뭐뭐 할 뻔하다 이런 문장 우리 일상생활에서 참 많이 쓰죠. 그럴 때 almost라는 부사를 활용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챙기시면 되는 겁니다. 며칠, 생신, 뭐뭐 할 뻔했네 이런 것들 다 챙겼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한 문장씩 이렇게 영작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아 오늘이 며칠이지? 거의 나왔습니다. 오늘이 엄마 생신이시네 이런 문장은 좀 만들 수 있겠죠. 깜빡할 뻔했네. 거의 뭐뭐 할 뻔하다는 거죠. forget이라는 동사의 과거형을 쓰시면 될 겁니다. 문장 이렇게 되네요. Oops, what's the date today? Today is mom's birthday. I almost forgot. 되나요? 이런 oops 우리 이런 표현 쓰죠. 왠지 이런 표현을 들으면 닭살이 갑자기 돋기도 하는데 어쨌든 우리말에서 oops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What's the date today? 여기 나와 있던 아까 조금 전에 보셨던 그 문장이죠. 오늘이 며칠이지? 오늘은 엄마의 생신이시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럴 때요 참고 삼아 보실 거는요. 이게 대문자가 되어 있죠. 엄마는 mom, 아빠는 dad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렇게 소문자로 시작할 때는 앞에 소유격 같은 거 my, our 이런 말을 붙여주게 되고요. 문장의 첫 부분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문자로 쓰게 되는 경우는요. 앞에 소유격 같은 거 없이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이게 오타가 아니고 이렇게 대문자로 쓰면 앞에 소유격 같은 거 없이 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이 엄마의 생신이시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고요. I almost forgot.
forget이라는 동사 잊어버리다는 거죠. 그거의 과거 형태가 되었고요. almost와 함께 쓰여서 거의 잊어버릴 뻔했네. 즉 깜빡할 뻔했네. 이런 의미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참 많이 쓸 수 있겠지요. I almost forgot. 깜빡할 뻔했네. 이거는 잊어버린 것은 아닙니다. 잊기 직전에 생각해낸 것이죠. 자, 이런 문장들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장 가죠. 엄마에게 무엇을 사드리지? 선물을 하고 싶긴 한데 무엇을 사드려야 될지 고민스러운 상황입니다. 가방? 신발? 그건 너무 비싸. 엄마들 가방, 신발 이런 거 참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학생 입장에서 가방이나 신발을 사드리려면 돈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건 너무 비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짧은 문장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함께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처음으로 사드리다 이런 동사를 좀 찾아봐야겠죠. 324번입니다. buy 그리고 bought이 나와 있죠. bought이라는 것은 buy의 과거 형태가 됩니다. 동사로 사다, 사주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예문갑니다. Mom bought me a new coat. 엄마는 사주셨습니다. 저에게 새로운 코트 하나를 사주셨다는 거죠. 과거 형태가 쓰였다는 거 챙기시고요. 밑에 보니까요. 같다고 나와 있죠. Mom bought a new coat for me 이렇게 나왔습니다. me가 뒤로 이동을 하고 for라는 전치사와 함께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됐고요. new coat 뒤에 있던 것이 이렇게 앞자리로 이동을 했죠. 여러분들 나중에 가시면요. buy라는 동사는 수요 동사, 일반 동사 내에서도 수요 동사라는 이름을 그렇게 갖게 된다는 걸 배우시게 될 텐데 이 수요 동사는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이런 구조로 쓰이기도 하고요. 반대로 무엇무엇을 누구누구에게 이렇게 구조로 쓰이기도 하는데 무엇무엇을 누구누구에게라고 할 때는 그 에게라는 말 앞에 전치사를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이때 전치사는 to를 쓸 건지 for를 쓸 건지 of를 쓸 건지 결정하셔야 되는데 이건 수요동사 문법 파트에서 잘 정리하시고요. 아 이렇게 영작이나 해석을 할 때도 적용시키면 되는구나 이런 것들 하나 챙기시면 되는 겁니다. buy, bought 챙겼고요. 325번은요. expensive입니다. 형용사로 비싼이라는 의미를 나타내죠. 반대말 값이 싼이라고 할 때는요. cheap이라는 형용사를 쓰시면 되는 겁니다. expensive, cheap 같이 연결해서 보시면 좋겠죠. 비싼이라는 형용사입니다. It looks like a very expensive restaurant. 그것은 looks like입니다. 뭐뭐처럼 보이다라는 의미죠. like가 감각동사와 연결해서 나올 경우에 그 뒤에 명사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죠? 매우 비싼 식당처럼 보인다. 밥 먹으러 가려고 했는데 식당의 외관만 딱 보고도 이거 비쌀 것 같아 이런 느낌이 오실 때가 있죠. 그럴 때 매우 비싼 식당 같아. It looks like a very expensive restaurant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겁니다. buy expensive 챙겼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장들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엄마에게 무엇을 사드리지? 이렇게 되겠네요. What should I buy for her? 일반 동사가 쓰였기 때문에 이 자리에다가 do를 써도 괜찮긴 한데요. 무엇을 사드려야 할까 이런 의미를 만들어낼 때 should라는 조동사를 활용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What should I buy? 내가 무엇을 사드리지 for her? 엄마에게 이런 의미가 되겠죠. 누구누구에게라는 for와 함께 쓰일 수 있다. A bag, 가방, shoes, 신발. They are too expensive. 이것들은 너무 비싸다는 거죠. 학생 입장에서는 사드리기에 좀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자, buy, expensive 하나씩 챙기시고요. 다음 문장 갑니다. 선물을 사드리는 것 대신에 엄마가 집안일 하는 것, 여동생 돌보는 것, 그리고 화분에 물 주는 것을 도와드리면 어떨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되게 길어 보이죠? 잘라가면 됩니다. 이렇게요. 선물을 사드리는 것 대신에 엄마가 집안일 하시는 것을 도와드리면 어떨까? 엄마가 여동생 돌보는 것을 도와드리면 어떨까? 그리고 화분에 물 주는 것을 도와드리면 어떨까? 이렇게 끊어서 가시면 되는 겁니다. 단어부터 보죠. 326번입니다. present 이렇게 읽는데요. 강세를 앞에 두고 읽으셔야 됩니다. 나중에 present라고 읽게 되는 경우 의미가 좀 달라지게 되거든요. 일단 여러분들은 present 이렇게 앞에 강세를 두고 읽으시고요. 명사로 선물, 현재 이런 의미를 나타냅니다. 예문이 아주 좋은 예문이 하나가 나와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죠. Yesterday is history. 어제는 역사입니다. 지나간 거죠. Tomorrow is a mystery. 내일은 미스터리입니다. 즉 알 수 없다는 거죠. But 하지만 today is a gift.
오늘은 선물입니다. 오늘이 선물이라고 하지요. That's why라는 것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it is called the present. 그것은 즉 오늘은 불립니다. 뭐라고요? present, 선물이라고요. 그런데 선물이라는 의미 속에 현재라는 의미도 들어있지요. 현재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아주 지금이 소중한 것이죠. 과거는 지나간 일이고요. 미래는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현재를 즐기셔야 되고 현재에 초점을 맞춰서 최대한 열심히 사셔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은 즉 현재라는 의미를 나타내겠죠. 현재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gift라는 표현 대신에 present를 나타낼 수도 있고요. 그래서 present라는 단어에 선물, 현재 이런 의미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문장 같은 거 통째로 외워두시면 아주 멋지게 써먹을 수 있겠죠. 자, 선물 챙겼고요. 다음 갑니다. 327번이고요. instead of라고 나왔습니다. 뭐뭐 대신에라는 표현인데요. 두 단어가 합쳐져서 뭐뭐 대신에라는 표현을 나타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I'll have a tea instead of coffee please. 저는요 차를 마시겠습니다. 커피 대신에요. 즉 커피 대신에 차를 주세요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have라는 동사 뒤에 먹을 것이 나오면 먹다, 음식이 나오면 먹다 이렇게 해석한다고 그랬죠. 여기서는 차, 그러니까 마시다로 해석하시는 것이 더 자연스러울 겁니다. 저는 커피 대신에 차를 마시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instead of 챙기시고요. 328번입니다. Do the housework 이렇게 나왔죠. house, 집, work, 일입니다. 그래서 둘이 연결해서 집안일이 되는 것이고요. do the라는 말과 함께 연결돼서 집안일 하다가 됩니다. do the housework 이렇게 세 단어를 연결해서 외우셔야 영작하거나 말을 할 때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겠죠. My brother doesn't do any housework. 나의 남동생 혹은 오빠는요. 어떤 집안일도 하지 않습니다. the 대신에 이렇게 any가 들어갔는데요. 부정문에서 any가 쓰이는 경우 어떤이라는 의미를 표현하게 됩니다. 따라서 어떤 집안일도 하지 않는다는 거죠. do the housework 챙기시고요. 다음은 329번입니다. take care of라고 나왔습니다. take care of는 누구누구를 돌보다 이런 의미를 나타내고요. don't worry about me. 저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I'll take care of myself. 저는 제 자신을 돌볼 겁니다. 즉, 제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저는 제가 알아서 잘 챙길게요. 그런 의미가 되겠죠. take care of, 무엇을 돌보다라는 의미고요. 세 단어 함께 연결해서 외우시기 바랍니다. 다음 단어 갑니다. 330번 little이라고 나왔네요. little, 형용사로 작은, 어린 그런 의미를 나타내고요. 거의 없는이라는 부정문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작은, 어린, 거의 없는. 거의 없는이라는 거 여러분들 2학년쯤 가시면 아주 중요한 의미로 좀 배우시게 될 겁니다. 예문 뭐죠? I often fight with my little brother. 저는 종종 자주 싸웁니다. 누구와요? 저의 남동생과 함께 싸운다는 거지요. little입니다. 작은 어린이지요. 어린 남자 형제, 즉 남동생이 되겠죠. 저의 남동생과 자주 싸운다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There is a little hope for success라고 나왔습니다. successfully, 성공적으로 할 때 보셨을 텐데요. success라는 건 명사로 성공입니다. hope라는 것은 희망이라는 명사가 되겠죠. 그러면 there is a little hope, 작은 희망이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성공에 대한 희망이 거의 없다 이런 의미가 만들어집니다. 거의 없는 미리 함께 보시고요. little이 그런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 331번입니다. water the plants 이렇게 나왔죠. water라는 것이 물이라는 명사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물을 주다라는 의미의 동사로도 쓰일 수 있다고 했죠. water the plants. plants라는 것은 식물 화초입니다. 따라서 화초에 물을 주다 혹은 화분에 물을 주다 이런 의미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water 동사로 쓰여서 물을 주다 요거까지 같이 보시고요. Can you water the plants please? 화분에 혹은 화초에 물 좀 주시겠어요? 이런 부탁 요청을 하는 문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water the plants 통째로 외우셔야 됩니다. 자, 이제는 많은 단어들을 함께 다 챙겼습니다. 하나씩 영작하도록 할 텐데요. 문장이 기니까요. 먼저 보여드리고 아 저렇게 되는 것이구나 이해하신 다음에 여러분들 스스로도 영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문장 갑니다. Instead of buying a present for her. Instead of 뭐뭐 대신에라는 뜻이죠. 사 드리는 대신에 a present 선물을 어머니에게가 되겠죠. 어머니에게 선물을 사드리는 것 대신에 what about이라는 것은 뭐뭐 하는 게 어떨까라는 의미를 표현합니다. 이때 what 대신에 how를 쓰셔도 되고요. What about helping mom? 엄마를 도와드리는 것은 어떨까? 무슨 일 하는데요? Do the housework, 집안일 하시는데 take care of little brother, little sister, 여동생을 돌보는데 그리고 화분 혹은 화초에 물을 주는데 도움을 드리면 어떨까? 이런 문장이 만들어지죠. 여기서 중요하게 하나 살피실 거는요. help라는 동사가 그 뒤에 목적어가 연결되고 동사가 또 나올 때는 동사 원형의 형태로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to 동사 원형의 형태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동사 원형의 형태가 나온 거죠. 목적어가 이거 하는 것을 도와주다 그런 의미입니다. 따라서 엄마가 집안일 하시는 것, 여동생을 돌보시는 것, 그리고 화분이나 화초에 물 주시는 걸 도와드리면 어떨까? 이런 문장이 만들어지는 거죠. 깁니다. 끊어서 가시고요. 핵심 표현들을 잘 연결하신 다음에 여러분들 자료실에 있는 교환 내려 받으셔서 그거 가지고 영작 해보시고요. 잘 안 되는 거 질문 남겨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파트에서 11개의 단어를 살펴봤고요. 매칭 게임을 통해서 간단히 복습하도록 합니다. 9개의 칸이 역시 보이고 있죠? 자, 오늘도 역시 3초 정도 드리겠습니다. 눈 크게 뜨시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보여드립니다. 3, 2, 1 찾으셨나요? 자, 하나씩 정답을 확인할 텐데요. 첫 번째 정답 이렇게 됩니다. housework, 집안일 이렇게 나왔죠. do the housework 연결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여기 나와 있네요. present, 강세를 앞에 두고 읽으셔야 된다고 했고요. 선물, 현재는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은요. 여기 있습니다. expensive, 값이 비싼이라는 의미라고 했고요. 반대말 cheap과 함께 연결해서 보시면 더 좋다고 했습니다. 자, 이제는요. 남은 단어들을 살피러 가보겠습니다. I remember the way you glanced at me as I remember. 자, 이제는 332번부터 340번 단어를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문장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엄마가 직장에서 오시기 전에 설거지를 먼저 해야겠다. 엄마가 직장에서 오시기 전에 하나 좀 끌어 가셔야 될 거고요. 설거지를 먼저 해야겠다. 누가 하는 거지요? 내가 먼저 하겠다는 거지요. 단어들 챙깁니다. 직장 전에 설거지를 해야겠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332번이고요. work가 나와 있습니다. 내용 좀 많죠? 왜냐하면 work라는 단어에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고 품사적으로도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동사로요. 일하다 여러분들 이거는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work라는 동사에 작동되다, 효과가 있다 이런 의미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요. 명사로 쓰이면요. 직장, 일하는 곳이 바로 직장이지요. 열심히 일해서 만들어낸 것 그게 바로 작품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뜻들이 다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지만 되게 비슷한 의미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일하다, 사람은 일하다는 것이고요. 기계는 작동이 되는 것이지요. 뭔가 약 같은 거군요. 제대로 그 약이 일을 한다면 효과가 있는 것이 되겠죠. 일하는 것은 직장이고요. 열심히 일해서 만들어낸 것 그게 바로 작품이 되겠죠. 예문 하나씩 봅니다. I'm so tired. 저는 너무 피곤합니다. I can't work anymore. 저는 더 이상 일할 수 없다라는 거죠. 여기서는 일하다라는 의미로 쓰였고요. This phone isn't working. 이 전화기는요. 일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작동되지 않고 있다라는 거지요. 뭔가 고장난 모양입니다. Your plan didn't work. 너의 계획은 일하지 않았어. 작동되지 않았어. 뭔가 이상하지요. 너의 계획은 효과가 없었다는 겁니다. 계획을 잘 세웠는데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별로 효과가 없었던 거죠. Dad came from work late at night. 아버지께서는 오셨습니다. From work. 전치사 다음에 명사로 쓰인 것이 되겠죠. 작품으로부터 오시지 않았다. 이상하죠.
직장에서 오셨다 이렇게 보시고요. late at night입니다. 밤 늦게 직장에서 오셨다, 퇴근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I can't understand Picasso's works.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무엇을요? 피카소의 작품이 되겠죠. 피카소의 작품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난해하죠. 자, work는 이렇게 다양하게 쓰일 수 있다. 간단한 단어 같지만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여기시고 보셔야 될 그럴 단어였네요. 다음 단어는요. 333번이고요. 전치사 혹은 접속사로 쓰일 수 있는 before라는 단어입니다. 전에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전치사로 쓰일 때는 그 뒤에 명사만 나오게 될 것이고요. 접속사로 쓰이는 경우엔 주어 동사와 함께 나오겠죠. He arrived before me. 그는 도착했습니다. Before me. 나 전에니까 나보다 먼저 도착했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명사와 함께 연결했습니다. 이때는 전치사로 쓰인 것이 되겠네요. Turn off the lights before you go out. Turn off라는 것은 끄다라는 것이고요. The lights, light는 전등, 불 이런 것이 되겠죠. 불을 끄세요. Before you go out. 당신이 나가기 전에라는 접속사로 쓰인 겁니다. 왜요? 그 뒤에 주어 동사가 이렇게 나왔으니까요. before라는 거 전치사 접속사로 쓰일 수 있고 전에라는 기본 의미를 담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설거지를 해야겠다. 요거 살펴보죠. 334번이고요. wash 혹은 do the dishes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dish라는 것이 접시라는 의미를 나타내기도 하고요. 음식이라는 의미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러면 wash the dishes니까 접시들을 씻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설거지를 하다가 되는 것이고요. wash 대신에요. do라는 동사를 써도 됩니다. do the dishes 혹은 wash the dishes. I wash the dishes after dinner. 저녁 식사 후에 저는 설거지를 합니다. 저녁 먹은 다음에는 설거지 담당이 나라는 거죠. Wash the dishes, do the dishes 챙기시고요. 이때 항상 복수 형태로 씁니다. 설거지는 접시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같이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335번은요. will이라는 조동사가 등장했습니다. be going to와 같은 의미를 표현할 수 있고요. 할 것이다, 일 것이다라는 미래의 일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will이라는 것이 미래의 일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주어에 강한 의지를 표현하게 됩니다. 나는 할 거야 이렇게 말하면 미래적인 표현이기도 하지만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라는 의미에서는 나의 의지가 담겨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요. 그래서요, will이요 명사로 쓰이잖아요. 그러면 유언장이라는 의미도 표현하게 됩니다. 유언장이라는 게 뭐죠? 누군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죽고 나면 이렇게 해주세요라는 자신의 의지를 담은 문서가 바로 유언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명사로 쓰면 의지라는 표현도 표현하게 됩니다. will 조동사로서 할 것이다, 일 것이다 미래의 일을 나타내기도 하고 주어의 의지를 표현하기도 한다. be going to와 여러분들 중학교 수준에서는 같다라고 표현을 하긴 하는데 조금 다르긴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수준에서는 바꿔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챙기시면 되고요. I will volunteer at a nursing home this Saturday. 저는 자원봉사 할 겁니다. 자원봉사 하다라는 동사지요. 나중에 보시게 될 겁니다. At a nursing home. nursing home이라는 것은 양로원입니다. 양로원이요. 집인데 nursing입니다. nurse가 뭐죠? 이게 간호사지요. 간호사라는 건 환자들을 돌보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그거와 연결시키면 어르신들을 돌봐주는 그런 집이구나 연결이 되겠죠. nursing home, 양로원이고요. 이번 주 토요일에 양로원에서 자원봉사 할 것이다 그런 의미를 표현하는 거죠. 할 것이다 미래의 일을 나타낼 수도 있고요. 그 안에 자신의 의지도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왜 이 will을 설명했냐? 여기 보시면 해야겠다. 설거지를 먼저 해야겠다. 앞으로의 일이면서 자신의 의지도 담겨져 있죠. 그래서 여기 will이라는 조동사를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엄마가 직장에서 오시기 전에 여기 정리하시면 before로 시작하시면 되겠고요. 엄마니까 mom 보시고요. 직장 work 연결하시면 되겠죠. 갑니다. I will wash the dishes first before mom comes home from work. 이렇게 됐네요. before 전에죠.
엄마가 오시기 전에요. 집으로요. 어디서부터요? From work. 직장에서부터 엄마가 집으로 오시기 전에 I will wash the dishes first. 나는 먼저 설거지를 해야겠다. 이렇게 되는 거지요. 이걸 바꿔서요. Before mom comes home from work, I will wash the dishes first. 이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will 조동사 챙기시고요. wash the dishes 표현 before work 챙기시면 되는 겁니다. 다음 문장 가지요. 엄마가 오시면 엄마는 어리둥절해 하시며 나에게 너 잘못한 거 있지? 그치? 라고 물어보실 거야. 이렇게 예측하는 겁니다. 평소에 잘 안 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엄마가 오시면 달라진 집안 분위기를 보고 너 뭐 잘못한 거 있지? 이렇게 물어보신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리둥절해 하시며 텔레파시 게임에서 보셨죠? 잘못한 거 이것도 역시 보신 적 있네요. 챙기죠? 336번입니다. puzzled 이렇게 나왔죠. 형용사로요. 어리둥절해 하는, 당황하는, 논란 이런 의미를 나타냅니다. 퍼즐이 수수께끼니까 그 수수께끼와 연결하시면 좀 더 쉽게 외울 수 있다 그랬습니다. She looked puzzled at the news. 그녀는요. 뭐뭐인 것처럼 보였다는 거죠. 즉 어리둥절해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At the news 그 소식을 듣고요. 그 소식을 듣고 굉장히 어리둥절해 하는 것처럼 놀란 것처럼 보였습니다. 안 좋은 소식인 거죠. Puzzled, looked puzzled. 어리둥절해 하는 것처럼 보였다. 337번 wrong이라는 형용사가 나왔습니다. wrong, 틀린, 잘못된 이라는 표현인데 이런 문장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What's wrong with you? What's wrong까지만 하셔도 되고요. with you는 생략 가능합니다. 누구누구에게 무엇이 잘못됐다 이런 표현을 할 때 What's wrong with you? 이렇게 함께 연결해서 보시는 건데요. 없어도 되는 것이고요. What's wrong with you? 함께 연결해서 보셔도 됩니다. 무엇이 잘못됐니? 너에게 무슨 잘못된 일이 있니? 즉 뭐가 잘못됐니? 이렇게 묻는다고 보시면 되겠죠. What's wrong with you? 두 단어 챙겼습니다. 엄마가 오시면 when mom comes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고요. 엄마는 어리둥절해 하며 나에게 물어보실 겁니다. 뭐라고요? 너 잘못한 거 있지? 그치?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문장 보죠. When she comes 엄마라는 표현이 앞에 나왔기 때문에 대명사로 이렇게 받으시면 되고요. 엄마가 오시면 she'll be puzzled. 그녀는 어리둥절해 하실 것이다. 그리고는 ask me. 나에게 물어보실 것이다. 뭐라고요? You did something wrong. 너 뭐 잘못한 거 있지? Right? 그렇지? Something wrong. 잘못한 거 있지? 이렇게 You did something wrong. 너 뭐 잘못했다. 그치? 이렇게 되는 겁니다. 평소와 다른 상황을 보고 엄마가 이렇게 물을 수 있다는 거죠. Puzzled, wrong 챙기시고요. 다음 따라갑니다. 나는 오늘이 엄마 생신이에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거라고 합니다. 나는 오늘이 엄마 생신이에요. Today is your birthday.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Thank you는 알겠는데 진심으로 이게 잘 안 떠올리죠? 진심으로 하겠습니다. 338번이고요. 발음이라고 나왔습니다. 발음이 무슨 진심으로인가요? 일단 의미는요. 발음이라고 읽으면 바닥 맨 아래를 나타내는데 요 밑에 아주 실용적인 표현, 유용한 표현이 나왔습니다. From the bottom of one's heart 하면요. 누군가의 마음의 밑바닥으로부터 이런 뜻이 됩니다. 따라서 진심으로 마음속에서부터 이런 의미를 만들어내거든요. 이걸 통째로 외우셔야 됩니다. From the bottom of one's heart. 누군가의 마음 맨 아래로부터 즉 진심으로 이런 의미를 나타낸다. I found my key. 저는 찾았습니다. 저의 열쇠를요. At the bottom of my bag. 나의 가방의 맨 아래에서 즉 바닥에서 열쇠를 찾았다는 거죠. I want to thank you. 저는 당신에게 감사하고 싶습니다. From the bottom of my heart. 나의 마음의 밑바닥부터 즉 진심으로라는 거죠. 통째로 해서 진심으로다. 자, 그렇다면 진심으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문장 만들어지겠네요. I will say, 저는 말할 겁니다. 나는 말할 겁니다. 이렇게 되겠죠. Today is your birthday. 오늘이 엄마 생신이세요. Thank you. 엄마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From the bottom of my heart. 진심으로요. 됐나요? 여러분들 엄마에게 이런 말씀 드리면 엄마가 감동받으실 겁니다. 그래서요. 나는 엄마가 감동받으실 거라고 확신한다. 이렇게 자신이 확신에 차서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맺고 있죠.
감동받으실 거라고 확신한다. 이런 의미를 챙기셔야 될 텐데요. 339번에 sure라고 나왔습니다. 형용사로 확신하는 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I'm sure, 나는 확신해 이런 의미가 되는 건데 그때 쓰이는 sure입니다. 형용사로 확신하는. Are you sure about that? 너는 확신하니? 그것에 대해서. 너 그거 확실해? 정말 확실한지 아닌지 다시 한번 묻는 것이 되겠죠. Are you sure about that? I'm sure, 저는 확신합니다. That he will come. 그가 올 거라고 확신하는 거죠. 그가 올 것 같아. 너 확실해? 저는 확신합니다. 그가 올 거라고. 같이 연결해서 보시면 좋겠네요. Sure, sure, 확신하는. 340번 마지막 단어입니다. Impressed, 형용사로 감동받은이란 뜻인데요. Impressed, 감동받은 이렇게 되고요. I was impressed by your speech. 당신의 연설에 의해서 저는 감동받았습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따라서요. 문장 이렇게 만들어지겠네요. I'm sure, 저는 확신합니다. That mom will be impressed. 엄마가 감동받으실 거라고요. 됐습니다. 이제는 메모리 게임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복습 좀 하셔야겠죠? 자, 오늘 준비된 6개의 단어 보이고 있습니다. wrong부터 집안일까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하나씩 시작합니다. 3, 2, 1. wrong, 잘못된, 발음, 바닥, puzzled, 어리둥절해하는, impressed, 감동받은, expensive, 비싼, housework, 집안일. 우리말 뜻을 조금 지워보겠습니다. 3, 2, 1. wrong, 잘못된, 발음, 바닥, puzzled, 어리둥절해하는, impressed, 감동받은, expensive, 비싼, housework, 집안일. 우리말 뜻 사라집니다. 3, 2, 1. wrong, 잘못된, 발음, 바닥, puzzled, 어리둥절해하는, impressed, 감동받은, expensive, 비싼, housework, 집안일. 조금 더 사라집니다. 3, 2, 1. wrong, 잘못된, 발음, 바닥, puzzled, 어리둥절해하는, impressed, 감동받은, expensive, 비싼, housework, 집안일. 모두 다 사라집니다. 3, 2, 1. wrong, 잘못된, 발음, 바닥, puzzled, 어리둥절해하는, impressed, 감동받은, expensive, 비싼, housework, 집안일. 수고하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출석 확인 단어 보여드립니다. 자, 오늘 17강의 출석 확인 단어는요. wrong, bottom, puzzled, impressed, expensive, housework의 의미를 적어주시는 겁니다. 자, 오늘 내용 중에서도요. 궁금한 사항이 있는 친구들 아래 주소로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강은 18강 가족과 함께한 캠핑이라는 주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Date. Birthday. Almost. Buy. Expensive. Present. Instead of. Do the housework. Take care of. Little. Water the plants. Work. Before. Wash the dishes. Will. Puzzled. Wrong. Bottom. Sure. Impressed.